여기서부터는 자 요번에는 15강 임진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문제부터 보자. 문제부터 보니까 자 먼저 이 글에 드러난 고전소설의 특징이래. 오호, 고전소설의 특징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다 읽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니까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이 글의 창작 당시에 독자층을 고려한다고 할 때 A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거 다 읽고 풀면 되겠지. 그 다음에 8번 이 글을 읽고 상상할 수 있는 장면 내용 문제겠지. 그 다음에 기억의 지시 이것도 내용 문제고, 이 글에 나타난 사명당의 태도, 사명당은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여기 지금 사신으로 간 사람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내용을 잠깐 보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전체 줄거리 보면 우선 되겠네. 자 임진록은 이제 조선의 왕이 사명당을 그걸로 보냅니다. 사신으로 보내. 일본 애한테 사신으로 보내. 일본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왕이 이게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얘가 다 그것을 재치 있게 넘겨. 그것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본 쪽발이 놈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 뭐 이런 내용이야. 보자. 선조는 자신의 꿈을 왜군의 침략으로 해몽한 최일경에 분노하여 그를 유배 보내는데 최일경은 유배지에서 외침을 목격하고 이를 알린다. 임진년 3월에 왜적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자 선조는 간신히 의지로 피난한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어 싸우고 조현, 곽재우, 김덕령 등이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과 맞선다.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조정에서는 유성령을 명나라에 보내 원군을 요청하고 명에서 온 이여송의 활약으로 왜군은 대패하여 철군한다. 서산대사는 왜군이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꿈을 꾼 후에 제자 사명당을 보내서 왜로 보낸다. 사명당은 도술로 왜왕을 굴복시키고 귀국한다 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요거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임진록 그러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 보자. 이때 왜왕이 김응서와 강홍립, 우리나라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야. 김응서와 강홍립이 죽은 후에 기탄 없이 어렵게 여기고 꺼림없이 다시 기병코자 군대를 일으키고자 해서 무기를 고치고 군대를 연습시키는데 문득 조선의 폐문이 왔건을 조선에서 편지가 왔건을 왕이 경이하여 놀라서 이상하게 여겨 급히 떼어보니 하였으되 너희가 다시 침략하고자 함을 우리 주상이 알시고 생불 살아있는 부처 누구 사명당을 보내시어 너의 죄를 자세히 물은 후에 항봉끌을 받고자 하니 만일 순종치 아니하면 옥석이 구분하리라. 옥과 도를 함께 탐한다. 선인과 악인이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거늘 이 왕은 누구냐면 왜왕을 얘기하는 거야. 왜왕이 간필에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조선에 어찌 생불이 있으리요. 이는 우리를 의혹해 함이로다 하고는 여러 신하로 의논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생불이라 하오니 취맥하여 동정을 살펴서 볼 것이 있으니 여차여차 하십시오. 여차여차 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하고는 급히 병풍 1만 8,900칸을 만들어 글자를 써 들어오는 길 좌우편에 세우고 사명당을 호위하여 말을 급히 몰아들이는데 왜왕과 예필좌경 예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은 후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생불이라고 하니 들어오는 길가에 병풍의 글을 보았느냐. 사명당이 말하기를 주마간산으로 달리는 말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글을 듣고자 한다. 너 외웠냐?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명당이 대답을 하고 조금도 생각 없이 18,899칸을 외우거늘 왜 왕이 말하기를 야, 한 칸은 어찌 외우지 못하느냐? 사명당왈 한 칸은 글이 없으니 무엇을 외우라고 하는 것이요. 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사관을 보내서 뭐 신하쯤 되겠지. 신하쯤을 보내서 적간한즉 잘못된 것이 있나 살펴본즉 과연 한 칸이 바람에 접혔다 하니 왕이 그제서야 그 신비함에 놀라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는 생불이구나. 생불임이 분명하니 장차 어찌한단 말이냐.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송당에 판 연못이 있으네 깊이가 50장이로되 한자가 50장이니까 한 장은 10자래. 10자가 30cm니까 3m네. 한 장은 3m야. 그러니까 30m 정도 되네. 150m 정도 되네. 오, 굉장히 깊네. 150m 정도 되는데 송당에 구리방석을 띄우고 방석에 앉으라고 하면 일정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옳게 여겨 그 연못에 구리방석을 띄우고 사명당을 청하여 그 위에 앉으라고 하니 사명당이 먼저 염주를 방석 위에 던지고 앉으니 그 방석이 잠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왕이 옳게 여겨 그 연못에 구리방석을 띄우고 사명당을 청하여 그 위에 앉으라고 하니 사명당이 먼저 염주를 방석 위에 던지고 앉으니 그 방석이 잠기지 아니하고 바람에 따라 물안왕래하는데 이리저리 떠다니는데 왕과 좌우가 그 조화를 보고 크게 놀랐다. 여기서 뭐니? 전기성이 나오지. 전기성이 나오지. 자, 그러면 옆에 날개칸 잠깐 볼까? 자, 먼저 갈래는 국문소설이고 군담소설이고 역사소설이다. 주제는 외적에 대한 적개심, 패전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과 승리, 민족의식을 고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등장인물 이순신, 해군 장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김응서. 자, 김응서 여기 나오지. 여기 김응서. 평안도 장수, 기생월선과 공모하여 외장을 살해하고 일본 원정에 나가 승리를 한다. 그 다음에 강홍림. 여기 없네. 사명당 서산대사의 제자, 뛰어나고 신이한 능력으로 외구의 침입을 막고 나서 항복을 받아낸다. 이여성 명나라 장수, 구원병으로 조선에 와서 외적을 물리친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대요. 자, 그러면 배경 보자. 임진왜란 조선 선조 25년에 일본의 수령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대군을 보내서 조선에 침입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사실상 참담한 패배로 끝났지만 패전으로 인해 수모를 정신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승전 내용으로 바꾼 거야. 소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정기적 인물이 도승을 부리는 등 비현실적 요소가 나온다. 일화의 나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나열되고 있어. 근데 이걸 전부 다 극복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패하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명당을 그저 두면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한 묘책을 생각하되 별당을 정연히 짓고 별당 밑에 무쇠를 깔고 무쇠 밑에 풀무,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풀무를 묶고 사명당을 방에 들인 후에 사면문을 굳게 잠그고 풀무에 불을 다투어 불면 아무리 생불이라도 불에는 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이 그 계교가 가장 묘하다고 하고 즉시 명령을 내려 별당을 짓는데 말을 반포하되 널리 퍼뜨려 알리다 라고 하네. 사명당 있을 집이라 하고 모든 장인을 모아서 30칸을 불일성지 며칠 걸리지 않아서 이루는데 사명당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자, 사명당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누구 생각? 그렇지, 서술자 생각. 그래서 서술자 개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필력한 후에 집짓기를 마친 후에 사명당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별당문을 잠그고 풀무를 굽히 부니 그 화기가 쏘이면 사람이 기절하는지라 사명당이 내심에 크게 노하여 얼음빙자를 써서 두 손에 쥐고 엄연히 앉아있으니 사면벽에 서리가 눈 오듯 하고. 자, 얼음빙자를 써서 두 손에 쥐고 엄연히 앉아있으니 사면벽에 서리가 눈 오듯 하고 고드름이 드리웠으니 가장 추운지라. 여기서도 전기성이 나오는 거지. 일야 하룻밤을 지낸 후에 추운 기운이 과함에 사명당이 한 손에 얼음빙자를 버리되 조금도 더움이 없더라.
왕이 사관을 보내서 사명당의 사생을 탐지하여 사명당이 죽기는커녕 새로이 방 안에 고드름이 틈없이 드리워 한기가 사람에게 쏘이더라. 그래서 중략 부분은 뭐냐? 중략 부분, 외왕의 시험과 사명당이 도술로 물에 잠기는 1번, 외왕은 다시 한번 사명당을 시험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말을 불에 담고 사명당에게 타보기를 요구한다. 이에 사명당은 도술을 베려 큰 비를 내리고 1번은 물에 잠기게 된다. 사명당이 고성대매 왈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도가 없는 외왕의 하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조선을 가볍게 여겨 종시 침략하자 하니 그 죄 용서하기 어렵고 또 임진 이후로 조선 인민의 사망이 부지기수라. 우리 조선이 밤낮으로 기원하기를 외왕을 베고 일본을 씨를 없애고자 하니 외왕은 빨리 머리를 올려라 하거늘 외왕이 크게 겁을 먹고 공중을 우러러 애원하며 말하기를 내가 혼암무지하여 캄캄하여 어두워 알지 못하여 생물이신 줄을 모르고 여러 번 희롱하여 싸우니 바라건대 죄를 사하여 목숨을 살려주시면 항복문서를 써서 올리겠습니다. 하거늘 사명등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왕의 명령으로 왔지만 본래 내 마음이 모질지 못한지라 그대의 죄를 사하나니 항복문서를 빨리 올리라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기쁜 중 반신반의하여 항복문서를 써 올리니 사명당이 받아보니 항복문서에 사의 극히 만홀하니 글이나 말의 뜻에 한만하고 소홀한지라 사명당이 왈 항복문서는 그만두고 외왕의 보배를 올리거라 하고는 용왕의 편지를 쥐고 향산사를 향하여 4번 절하니 여기 어딨어? 향산사에 누가 있느냐면 서산대사가 있어. 사명당의 스승 서산대사가 있는 곳이야. 날이 밝아지고 물이 빠짐에 사명당이 내려앉아 보배를 재촉하니 왕이 말하기를 무슨 보배를 드립니까? 사명당 왈 구태여 재물을 취함이 아니다. 내 그대 목숨을 사하였거든 항복문서조차 만홀하니 그 항복문서를 무엇에 쓰겠는가? 그대 머리를 다시 올려라. 왕이 말하기를 머리를 들인즉 수천년의 기업을 망칠 것이니 국가가 이제 망할 것이니 바라건대 다시 보배와 항복문서를 다시 써 올리겠습니다. 사명당이 왈 남의 보배를 무엇에 하겠는가? 항복문서를 올려라. 왕이 항복문서를 올리고 조선과 일본이 서로 강화를 하여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상태로 있겠다는 거야. 강화를 하여 형제지국이 됨을 어찌하겠느냐? 사명당 왈 그러하면 어느 나라가 형이 되겠습니까? 왕이 말하기를 조선이 형이 될까 하나니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문제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옆에 날개칸 잠깐 보자. 여기에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 사명당의 영종묘문은 뭐냐? 무도한 외왕이 하늘의 뜻을 어기고 외왕은 빨리 머리를 올려라. 당당한 태도로 외왕을 제압하는 사명당의 기상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내 비록 왕명으로 왔지만 근본 내 마음이 모질지 못한지라 그대 죄를 사하니라. 대범함과 넓은 아량으로 외왕을 용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 사명당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이게 이제 서술자 개입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 방식. 조선이 형이 될 거 한다. 사명당의 비범한 능력에 결국 외왕은 항복하고 조선과 일본은 강화하여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한다. 조선이 형이라는 것은 일본보다 조선이 강함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역사와 다른 내용으로 패전한 수모를 정신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다. 그랬어. 자, 요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